미덕과 공감의 길.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주는 속삭인다. 명료성은 너의 등불, 신비는 너의 나침반. 그 둘을 믿을 때 말할 수 없던 뜻이 길이 되어 나타난다. 말과 침묵 사이에 생기는 길, 7번과 13번의 상호작용.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태양의 자리에서 7번의 에너지는 앞길을 비추는 헤드라이트처럼 미래를 향해 속도를 냅니다. 지구의 자리에서 13번의 에너지는 후방을 밝히는 미등처럼 지나온 궤적을 깊게 비춥니다. 하나는 진로를 좁혀주는 명료성, 다른 하나는 의미를 넓혀주는 신비로운 경청입니다. 두 축이 조화를 이룰 때 어디로 가야 하는가 7번의 질문과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13번의 질문은 들숨과 날숨처럼 서로를 맞추며 정렬됩니다. 7번의 명료성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면 13번 경청은 과거의 목소리를 불러내 앞길을 정화합니다. 결국 방향과 맥락이 동시에 맞춰질 때 길은 비로소 열립니다. 그러나 길은 독백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리한 한 사람의 언변이라도 올바른 방향을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경청의 본뜻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듣기와 경청을 혼돈합니다. 듣기는 소리가 지나가는 일입니다. 경청은 온 존재로 상대를 맞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혀 시간을 확보할 때 말과 말 사이에 침묵이 보이고 얼굴 뒤에 숨어 있던 역사가 감지되며 그 침묵이 품은 왜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게 되면 7번의 안내는 일방적인 명령인 이리로 가라를 떠나 질문하는 방향성으로 변합니다. 곧 이렇게 묻게 되죠. 지금 여기서 무엇이 삶을 더 크게 흐르게 하는가? 두 에너지의 균형이 깨질 때는 익숙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7번이 그림자로 작동하면 속도만을 중시해 서열과 위계를 세우려 들며 이것은 곧 분리의 그림자입니다. 13번이 그림자로 작동하면 과거 상처의 기억에 갇혀 증거의 전쟁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이 불화의 그림자입니다. 이런 회의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각자 자기 말만 늘어놓고 결정은 빈약해집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속도는 방향을 대신할 수 없고 정보는 경청이 없으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빨리 가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고 맥락 없이 쌓인 말은 혼란만 키웁니다. 전환의 계기는 의외로 소박합니다. 단 한 줄의 질문, 단 한 줄의 통찰이 판을 바꿉니다. 그 순간 13번은 아직 들리지 않은 것을 불러내고 7번은 지금 생명을 키우는 선택을 묻습니다. 질문이 바뀌면 공기가 바뀝니다. 과거는 책임 소재를 가르는 무기가 아니라 배움의 자원이 되고 미래는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봉사의 언어로 다시 그려집니다. 7번이 주는 선물은 조용히 질서를 세우는 안내이며 13번이 주는 선물은 맥락을 꿰뚫는 분별력입니다. 결국 경청으로 다듬어진 방향성과 방향으로 구조화된 경청이 만날 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명료한 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림자의 상호작용, 분리와 불화의 증거전쟁. 두 에너지가 그림자로 맞물리면 장은 쉽게 경직됩니다.
먼저 7번의 그림자 분리를 보겠습니다. 이 주파수는 세상을 서열과 위계의 항목으로 환원합니다. 협업은 지위로 바꾸고 합의는 신속을 이유로 축소됩니다. 몇몇에게만 발언이 몰리고 다수의 목소리는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고대의 지혜가 7번째 원리를 군대의 상징으로 읽어낸 까닭도 이와 통합니다. 상명하복의 질서가 효율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그 효율은 숨을 가쁘게 만듭니다. 실제로 호흡이 거칠어질수록 판단은 서둘러지고 서두른 판단은 다시 권위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7번의 그림자는 우리 안에 빨리빨리라는 습관과 손쉽게 결탁하며 사람 사이의 간격을 더 벌려놓습니다. 이번에는 13번 그림자의 불화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과거 자체가 아니라 과거를 경청 없이 다루는 태도입니다. 듣기는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할 때 기억은 자양분이 아니라 분쟁의 증거가 됩니다. 치유되지 못한 마음은 현재의 대화에 과거의 위협을 더 씌우고 우리는 방어와 공격의 반사작용 속에 말의 의미를 잃습니다. 그 결과 지금 여기서 건네지는 신호는 희미해지고 회상만이 증폭됩니다. 13번 그림자가 들이오면 대화는 무엇을 이해할 것인가에서 누가 옳았는가로 어긋납니다. 이 두 그림자가 겹치면 장면은 곧 증거 전쟁으로 전도됩니다. 한쪽은 속도와 권위를 내세워 밀어붙이고 다른 쪽은 과거의 장면을 끊임없이 불러와 잘잘못을 규정합니다. 여기에 13번이 속한 정화의 고리에 이웃한 30번 욕망의 에너지가 더해지면 경청보다 욕망의 불꽃이 앞서 나가 갈등을 더 쉽게 점화합니다. 문제의 윤곽을 모두 알고도 불편한 변화를 미루는 사이 각자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더 모으고 전쟁은 자료의 두께만큼 길어집니다. 해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전환이 구조를 바꿉니다. 7번의 자리에 묻습니다. 지금 내가 옳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면 지금 무엇이 생명을 더 크게 흐르게 하는가? 방향은 옳고 그름은 승부가 아니라 살림의 확장을 가리켜야 합니다. 이어 13번의 자리에 묻습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대신 무엇이 아직 제대로 들리지 않았는가를 곧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말을 낳은 맥락을 청취하려는 태도로 초점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대화의 프레임이 서서히 풀립니다. 분리가 벌려놓은 틈에서 이해의 여백이 생기고 불화에 갇힌 기억에는 화해의 숨통이 트입니다. 증명하는 자리에는 배우려는 자세가 들어섭니다. 이 전환을 돕는 짧은 90초가 있습니다. 장면이 뜨거워질수록 잠시 멈추어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며 호흡의 리듬을 낮춥니다. 호흡이 고르게 깔리는 사이 방금 들은 말에서 핵심 명사들만 조용히 적어둡니다. 판단을 보류하고 상대가 무엇을 사실과 감정으로 이름 붙였는지 어휘의 지도를 그려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그 지도를 따라 한 줄의 반영을 건넵니다. 핵심 감정은 무엇이고 핵심 사실은 이것이군요. 이 간단한 반영은 흥분한 감정의 경보 체계를 가라앉히고 상대에게 나는 들렸다라는 신호를 줍니다. 신호가 통하는 순간 서로는 맞서기보다 같은 쪽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7번의 속도는 섣부른 지시에서 살리는 방향으로, 13번의 기억은 증거 목록에서 배움의 자원으로 돌아옵니다. 분리의 불화의 그림자가 물러나며 이해와 해결의 기운이 자리를 잡습니다. 90초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먼저 호흡을 낮추고
다음으로 말을 있는 그대로 붙잡고 끝으로 그 말을 한 줄의 이해로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그 짧은 순환이 전쟁의 프레임을 대화의 길로 바꿉니다. 선물의 상호작용, 안내와 분별력, 의미의 항로. 그림자를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선물이 열린다. 7번과 13번이 선물의 주파수에서 만날 때 공동체는 흩어진 말과 감정의 조각을 의미의 지도로 엮어내기 시작한다. 이 지도는 한 사람의 천재가 그리는 설계도가 아니라 함께 숨쉬는 사람들이 서로의 리듬을 조율하며 그려내는 항로다. 먼저 7번의 선물, 안내를 보자. 여기서의 리더십은 앞에서 끌고 가는 영웅적 카리스마와는 다르다. 7번의 안내는 뒤에서 흐름을 맞추는 기술이다. 한 사람이 중심에 서서 빛을 독점하는 대신 필요한 빛을 적절한 사람에게 분산시킨다. 권한과 정보는 위로 모이지 않고 가로로 흘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이 리더십은 명령으로 복종을 얻지 않는다. 공감으로 동의를 이끌어내고 무대 뒤를 정리함으로써 팀의 에너지 자체가 빛나게 한다. 익숙한 영웅서사가 물러날 때 비로소 공동체는 스스로의 발로 선다. 이제 13번의 선물 분별력을 살펴보자. 분별력은 머릿속 계산 능력이 아니라 감정이 의식 가까이 다가설 때 열리는 미세한 감각이다. 욕망이 우리를 휘저을 때 13번의 주파수는 그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한다. 욕망의 희생자가 되지 않고 욕망을 지켜보는 한 걸음의 거리가 확보되는 것이다. 이 거리가 생기면 타인의 말도 더 넓은 맥락에서 들린다. 13번은 집단 기억의 저장고와 닿아 있으므로 우리는 자신의 사건을 인류적 이야기의 한 대목으로 보기 시작한다. 개인의 서사가 원형적 서사와 포개질 때 해석은 넓어지고 마음에는 조용한 낙관이 스며든다. 버겁기만 했던 일도 이유 있는 통과 의뢰로 소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두 선물이 동시에 작용하면 회의나 모임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진다. 이를 하나의 장면으로 그려보자. 사람들은 둥글게 앉아있고 사회자는 서두르지 않는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먼저 13번의 분별력이 무대에 오른다. 사회자는 각자에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대한 핵심 사실 한 줄과 그 사실이 불러일으킨 핵심 감정 단어를 들려달라고 청한다. 사람들은 차례대로 말한다. 예산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걱정됩니다. 의사결정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여기에 반박은 없고 설명은 짧고 경청은 길다. 각자의 말이 있는 그대로 방안을 건너가 서로의 가슴에 내려앉는다. 과거와 감정의 결이 드러나는 이 시간은 13번의 선물이 요구하는 맥락의 채집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7번의 안내가 뒤에서 조용히 방향을 세운다. 사회자는 다시 청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생명을 복돋을 한 가지 선택을 한 문장으로 말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또다시 차례를 읽는다.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예산 안에서 가능한 항목부터 실행합시다. 의사결정 창구를 하나로 묶고 마감 시간을 오늘 안으로 확정합시다. 장황한 설명은 없다. 문장은 얇고 의미는 정확하다. 7번의 선물은 이렇게 문장의 밀도를 나타낸다. 모두의 말이 모이면 방안의 지도는 어느새 절반 이상 그려져 있다. 첫 장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느끼는지 알게 되었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의 화살표가 그려졌기 때문이다. 이제 결정이 합의로 굳어지면 마지막 구간이 남는다. 이때 점검할 기준들을 목록으로 강요하지 않고 대화 속에 자연스레 스며든 질문으로 작동한다. 먼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우리가 가진 사실 정보는 충분한가?
각자의 핵심 감정과 우려가 빠짐없이 드러났는가? 이것이 13번의 분별력이 묻는 정보의 임계점이다. 이어서 다시 묻는다. 우리의 선택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가? 누가 들어도 이해될 만큼 분명하고 간결한가? 이것이 7번의 안내가 요구하는 문장의 임계점이다. 마지막으로 방안은 잠시 고요해진다. 설명을 더하지 않아도 모두의 몸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지,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한 예스가 들리는지 살핀다. 만약 그 고요가 찾아온다면 13번과 7번의 조화는 이미 성립됐고 결정은 무리 없이 실행의 리듬으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이다. 반대로 찝찝함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덜 들은 목소리 혹은 덜 정리된 문장이 있다는 신호다. 다시 경청으로 돌아가고 다시 안내로 모은다. 학습, 결정, 재정렬의 순환이 이렇게 닫힌다. 물론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양상이 변한다. 13번의 분별력은 갈등을 누가 이기느냐의 구도로 끌고 가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라는 질문으로 격을 올린다. 7번의 안내는 그 배움에서 나온 통찰을 다음 행동으로 연결한다. 그래서 방향은 군더더기가 없고 얇고 정확해지고 마음은 과장 없이 넓고 느긋해진다. 이것이 7번과 13번의 선물이 함께 열어주는 의미의 항로다. 공동체는 그 길 위에서 더 멀리 가지 않으면서도 더 깊이 이른다. CD의 상호작용, 미덕과 공감, 보이지 않는 통솔. 이제 7번과 13번의 CD가 만나는 장면으로 들어가 보자. 7번의 CD는 미덕, 13번의 CD는 공감. 이 최고의 주파수에서는 리더십과 공동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로 재구성된다. 드러난 인물이 줄어드는 대신 사건과 과정 자체가 권위를 띠는 기이한 평형이 형성된다. 먼저 미덕. 여기서 말하는 미덕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윤리적 연기가 아니라 집단의 선과 나의 자연스러움이 한 점에서 포개지는 고요한 결단이다. 나에게 너무 당연한 선택이 알고 보니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이 되는 상태. 그러니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다. 행위 자체가 이미 충만한 보상이다. 이런 리더십은 누군가를 영웅으로 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한 발 비켜서서 자리를 비워 권위를 과정에 귀속시킨다. 어느 회의의 끝에서 모두가 같은 문장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누가 주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면 그때 방안을 이끌던 것은 개인이 아니라 미덕의 장이다. 다음은 공감. 흔히 우리는 공감을 남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능력쯤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13번 CD는 그 너머다. 경청이 극점에 닿으면 나와 너의 경계가 녹아내리는 체험이 온다. 그것은 이해의 완성이라기보다 분리된 자아가 잠시 퇴장하는 일에 가깝다. 13번은 집단 기억의 허브와 연결되어 한 개인의 사연을 인류적 맥락 속에서 받아들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설명하지 않고 그 사람으로 되어 짧은 순간을 건너간다. 이때의 공감은 감상이 아니라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침묵의 힘이다. 두 CD가 마주치면 시간의 결도 변한다. 마치 푸가처럼 7은 미래의 주제를 제시하고 13은 과거의 주제로 응답한다. 주제와 응답이 얽히면 씨앗과 열매가 서로를 포함하는 역설이 드러난다. 미래를 향한 미덕이 없으면 과거의 의미는 완결되지 않고 과거의 지혜가 없으면 미래는 길을 잃는다. 결국 둘은 오로보로스처럼 시작과 끝을 맞물린 하나의 원으로 순환한다. 이 순환 속에서 권위는 개인을 떠나 필연의 흐름 그 자체로 옮겨간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한다. 누가 이끌었나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는가. 여기서 7번의 CD와 닿는 이유로 티쿤 올람을 떠올릴 수 있다. 세상의 시작에 산산이 부서진 그릇을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씩 수리해 간다는 이야기. 7번의 그림자였던 분리가 세계를 흩어놓았다면 7번의 선물 안내는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하고
7번의 미덕은 마침내 완성된 그림이 저절로 드러나는 의식을 연다. 이 과정이 진정으로 닫히려면 13번의 CD 공감이 필요하다. 공감은 각 조각의 통증과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미덕이 조각을 잇는 손이라면 공감은 조각을 품어주는 품이다. 둘이 함께 있을 때 공동체는 집단적 치유와 통합의 문턱을 넘는다. 이 경지는 현장에서 거창한 장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소박한 징후로 스며든다. 어느 모임의 말미, 처음에 소란이 가라앉고 문장은 짧아지며 합의는 또렷해진다. 사람들은 결과를 두고 누가 주도했는가 보다 무엇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야기한다.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해설이 필요 없다. 공간을 채우는 것은 조용한 신뢰의 기합이다. 말이 줄고 대신 평온한 여운이 오래 남는다. 이런 변화가 감지된다면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통솔의 장안에 있다. 카리스마로 밀어붙이는 목소리가 아니라 미덕과 공감의 공명이 방향을 정한다. 그때 리더십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의 내면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된다. 그리고 공동체는 더 빠르지 않아도 더 멀지 않아도 한층 정확한 자리로 옮겨 앉는다. 명료성과 신비의 공진, 그리고 말해지지 않던 문장. 하루의 낮과 밤이 공존하듯 우리의 호흡의 들숨과 날숨이 교차하듯 7번과 13번의 에너지도 서로를 비추며 보완한다. 7번의 길은 가늘고 또렷하게 세우는 낮의 힘, 13번은 그 길을 넓고 깊게 지탱하는 밤의 힘이다. 어느 한쪽 마루로는 멀리 가지 못한다. 두 결이 공진하며 울릴 때 비로소 공동의 이성이 형성된다. 여기에서의 이성은 차갑지 않다. 안전한 자리와 경청의 공간이 보장될 때 작동하는 따뜻한 이성이다. 각자의 이야기는 이 온기 속에서 방향을 얻고 그 방향은 다시 이야기의 의미를 돌려준다. 그렇게 이야기와 방향이 서로를 살리는 순환이 시작된다. 우리는 이미 보았다. 7번과 13번의 그림자 분리와 불화. 어떻게 대화를 증거의 전쟁터로 만드는지, 또한 7번과 13번의 선물, 안내와 분별력, 그 전쟁터를 어떻게 의미의 항로로 바꾸는지, 마지막으로 2CD 미덕과 공감이 도착하면 권위가 사람에게서 사건으로 옮겨 앉는 변형을 확인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누가 이끌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는가를 기억한다. 리더십의 무게중심인 개인의 카리스마에서 집단의 필연성으로 이동하는 장면이다. 기억해야 할 점은 간단하다. 이런 상승과 전환은 거창한 영웅적 결단으로 오지 않는다. 매일의 사소한 선택들이 방향을 바꾼다. 조금 더 듣고 조금 덜 주장하는 일. 내가 먼저 요약하고 나중에 설득하는 일. 충분히 경청한지 짧게 결정하는 일.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임계치가 열린다. 그때 7번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름을 정렬하고 13번의 에너지는 말싸움의 증언을 경청의 그릇으로 바꾼다. 돌아보면 우리는 긴 설명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그 자리에 깊은 현존만이 남는다. 바로 그 현존의 방의 공기를 바꾸고 그 공기가 한 줄의 합의를 낳는다. 모두가 그래, 이 문장이면 충분하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이다. 이 길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7번은 우리 모두에게 앞을 향해 묻는 질문의 역할을 맡기고 13번은 우리 모두에게 뒤를 향해 듣는 태도의 역할을 맡긴다. 그 질문과 태도가 포개지는 지점에서 말할 수 없던 것이 바로 말로 태어난다. 그 합의는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의 납득과 공명으로 남는다. 오늘의 나눔이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에서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우리 안에 7번과 13번이 조화를 이룰 때 설명되지 않았던 것이 자연스럽게 모두의 지혜 속에서 말해질 것이다. 더 많은 이들이 이 명료성과 신비의 공진을 체험하기를 기대한다.